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개인에게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요즘 그 AI를 활용해서 혼자서 사업을 시작하고 또 키워나가는 분들, 그러니까 솔로프리너라고 하죠. 이 현상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내주신 기사 내용들을 보면서 이 트렌드가 뭘 의미하는지, 또 어떤 기회와 과제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시작으로 그 자료에 나온 세라 규일리엄 씨 얘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이분이 기술 전문가는 아니신데 AI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오도스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를 여인분들을 위한 회사를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웹사이트 만드는 것부터 마케팅, 제품 개발까지 거의 모든 걸 AI가 처리하고 그래서 직원이 딱히 필요 없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본인도 AI 덕분에 이게 가능했고 이게 정말 큰 힘이 됐다고 직접 말씀하시고요. 이런 솔로프리너라는 말, 이거 요즘 새로 나온 말이죠. 네, 그렇죠. 실리콘밸리에서는 심지어 최초의 1인 유니콘 기업이 누가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방금 세라시 사례처럼 꼭 기술 배경이 없어도 혼자서 회사를 세울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변화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도구를 좀 더 잘 쓰게 된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네, 그게 바로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기술 발전이 계속 기업 구조를 바꿔온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계나 운송망이 발달하면서 대기업 시대가 열렸고요. 그다음엔 디지털 통신이 막 발달하면서 아웃소싱이 확산됐죠. 근데 이제 AI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마치 팀 동료처럼 작동한다고 할까요? 개인이 훨씬 적은 자원으로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돕고 있는 거죠. 그 오도스 공동 창업자 헬릭 워델린이라는 분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제 코딩이나 포토샵 같은 디자인 기술이 없어도 AI 덕분에 사업 아이디어만 있다면 정말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카림 나카니 교수 연구 결과도 이걸 좀 뒷받침하는데요. AI를 활용한 개인이 놀랍게도 AI가 없는 팀과 비슷한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와, 팀하고 개인이 비슷한 성과를 낸다니 비용 절감 효과도 정말 무시 못하겠는데요? 예전에는 직원 수 많은 게 자랑거리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얼마나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는지가 능력의 척도처럼 여겨진다는 변화도 참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그런 인식 변화도 있죠. 그 스타트업 분석회사 카르타 자료를 보니까요. 창업하고 나서 첫 직원을 고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2022년에는 6개월이 채 안 걸렸는데 올해 2024년에는 9개월 이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비용 아끼는 걸 넘어서 AI가 진짜 스타트업 초기에 인력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핵심적인 증거 아닐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특히 그 8명으로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천억 원 가까이 받고 매각된 AI 코딩 스타트업 베이스44 사례는 정말 극적인 예시고요. 맞습니다. 그 사례는 진짜 LLI 기반 효율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정점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당연히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면에는 분명히 저희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우선 AI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그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소넷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AI가 수익성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해서 결국 돈을 벌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업 목표 달성에 실패한 거죠. AI가 아직은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 다른 어려움 같은 건 없을까요? 또 다른 점은요, 이게 경쟁 환경 자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 서울대학의 에나벨 가워 교수라는 분이 지적했듯이 말이죠. AI가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하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 아이디어를 아주 빠르게 복제하기 쉬워진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그걸 또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진입장벽이 낮아진 건 좋은데 그만큼 차별화는 더 힘들어지는 이 양날의 검 같은 거네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우려는 역시 그 AI 도구를 제공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오픈 AI나 아마존이랑 구글이 투자한 엔트로픽 같은 이런 회사들 말이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 회사들이 핵심 AI 기술을 다 쥐고 있으니까 솔로프리너들이 결국에는 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실 이 현상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과거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하고 되게 비슷한 패턴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클라우드 인프라가 수많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분명 도왔죠. 하지만 결국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몇몇 빅테크 기업들이 그 시장 가치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잖아요. 이것과 비슷하게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AI 시대의 가치를 독점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솔로프리너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슬쩍 보고 자신들의 서비스에 그냥 흡수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AI는 분명히 아까 그 세라 윌리엄스 사례처럼 개인이 혼자서도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게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문턱을 확실히 낮추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잠재력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 AI 기술 자체의 어떤 불완전함, 그리고 아이디어 복제가 쉬워지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 이런 중요한 위험 요인들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AI가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바로 그 아이디어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든다면 앞으로 이 새로운 시대에 솔로프리너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번뜩이는 아이디어일까요? 아니면 남보다 한 발 빠른 실행력, 그것도 아니면 AI로는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개인만의 깊이 있는 전문성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